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석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명을 주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주로 보는 병들이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외래에서는 뭐 불면증 같은 병들을 보는데, 이런 증상들에 비해서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이명 환자들이 뭐 이제 신경과나 이제 주로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는데, 이명을 주 증상으로 오면은 아예 뭐 진료 자체를 안 봐주는, 어차피 못 고친다, 뭐 이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명이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증상인데,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잘 치료된 환자분이 있어서 병력을 소개해 드리고,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지속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이제 40대 남성분이고, 이 과거 병이 이제 오른쪽에서 오시는 분인데, 오른쪽 귀에서 뭔가 이제 웅 이런 식으로 웅웅거리는 그런 저음 이명이 생기면서 귀가 먹먹한 것 같은, 의학용어로 이충만감이라고 하는데, 환자들 보통 이제 귀가 물이 찬 것처럼 먹먹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제 이충만감이 생기고, 이게 하루 이틀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 우리가 어지럼증을 흔히 비회전성하고 회전성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뱅글뱅글 도는 이제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 이런 걸 우리가 현운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운 발작이 항상 이렇게 한 이틀 있다가 오고, 이게 한번 생기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하루 이틀 한두 시간 있으면 이 증상 없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증상, 그 귀에서 나던 이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귀가 먹먹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 생긴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환자가 이번에는 과로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원 전날 하루 전부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 입장에서는 어지럼증이 오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이 왔는데, 이 심한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할 방법이 없냐.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좀 시행을 했는데, 어지럼증이나 이제 청력의 원인이 고막 안쪽에 있는, 이 뒤에 보여드릴 여기 고막 안쪽에, 여기가 이제 귓구멍이라고 치면은 고막이 있고, 고막 안쪽 부분을 내이라고 하는데,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이 부분에 있는 이제 달팽이관은 이제 청각 관련된 이명이나 이충만감, 청력저하의 원인이고, 그 옆에 평형기관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어지럼증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정기관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평형신호의 불균형을 찾을 때 고막 안쪽에 있는 거를 밖에서 이렇게 뭐 들여다보고 찾는 게 아니라, 평형신호가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평형신호가 안 맞으면, 그 신호가 뇌에 입력되면 뇌는 눈을 통해 가지고 이 불균형된 신호를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안진이라고 하는데, 안진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오는지 이런 걸 보고 평형 신호가 얼마나 안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안진 검사라는 검사 결과지고요. 이거는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청력 검사 결과죠. 이 환자가 지금 어지럼증은 없고, 있어봤자 이제 아주 막 뱅글뱅글 도는 건 아니고, 좀 귀가 먹먹하고 이제 저음 웅웅거리는 이제 이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한 거죠. 안진 검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진의 이제 강도를 주로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보지만 이제 가장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거는 안진의 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고 왼쪽 눈이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안진의 방향인데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데 눈의 움직임은 항상 이제 똑같이 가잖아요. 왜 이쪽 눈 일로 가고 이쪽 눈 절로 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안진의 방향은 항상 이렇게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좌우로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최대한 6점대 정도 나오는데 그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보통 한 2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한 5점 이상이면 보통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 이게 뭐 이게 다 의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5점 이상이면 꽤나 평형신호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일단 보였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거는 이 청력 검사 결과인데 청력 검사는 이게 청력 검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쪽이 이 가로축이 이 소리의 그 높낮이에요. 저음하고 고음. 그래서 125Hz, 250, 500, 1000, 2000, 4000, 8000 이렇게 가는데 보통 1000Hz까지는 저음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저음부, 고음부. 그다음에 요거는 소리의 크기인데 우리가 청력 검사할 때 이렇게 소리 주고서는 소리 들리면은 이제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몇 데시벨까지 커져야 소리를 듣기 시작하나. 그러니까 그 이쪽으로 갈수록 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지금 이분이 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먹먹하고 저음부에 이명했다고 했는데 청력 검사를 실제로 보니까 저음부 이게 이제 파란색이 왼쪽이고 빨간색이 오른쪽 귀인데 저음부 1000Hz 이하에서 요선 아래에 있으면 청력이 좀 떨어졌다 보거든요. 오른쪽 귀에서 청력이 저음부가 떨어졌다. 뭐 저음부 난청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소견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특징적으로 어떤 병에서 나오냐면은 이 메니에르라는 병에서 나오거든요. 메니에르 병. 메니에르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 병을 발견한 그 프랑스 의사의 이름이에요.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고 그 이 병의 핵심적인 병리는 뭐냐면은 달팽이관하고 전정기관 내부에 요 파란색이 이제 림프액인데 내림프액이라 그래요. 내림프액. 그 림프액이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생성하고 흡수되고 이렇게 순환하는데 요 순환이 생성이 너무 많이 되거나 근데 보통은 흡수가 좀 덜 돼서 생성되는 거에 비해 흡수가 좀 덜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붓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부은 거를 이제 림프액 수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붓는 것보다는 약간 좀 국소적으로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게 조금 더 현실적인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얇은 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그림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붓게 되면은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가운데가 짤록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짤록한 풍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쪽이 다 같이 부을 수도 있지만 한쪽만 주구장창 붓는 사람도 있어요. 달팽이관 쪽만 계속 붓는다든지 아니면 전정기관 쪽만 붓는다든지 부은 정도에 따라 증상이 나오는데 이쪽이 붓기 시작하면은 이 환자처럼 이제 이명이 생기는데 그 이명이 이제 저음부에서 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가 먹먹한 게 실제로 이렇게 림프액이 차서 물 찬 것 같은 게 진짜 실제로 물이 찬 거죠. 이 축막감이 나오고 그리고 청력이 떨어지는데 그 저음부 이명처럼 저음부 난청이 메니에르 병의 아주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으면은 압력을 제일 세게 받는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가운데 이거를 이제 첨부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가 감지하는 그 주파수 영역이 저음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저음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고음으로 가는데 압력을 제일 집중적으로 받는 데가 이 첨부기 때문에 첨부. 영어로는 에이펙스인데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받아서 이명도 저음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먹먹한 게 꽤나 심해가지고 신경세포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압력을 많이 받으면 이제 저음부에 이제 난청이 생긴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런 청력 검사 패턴을 보면 아, 이분은 내 림프에게 순환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데 이쪽이 이제 부어가지고 그 막 붓게 되면은 이게 증상으로 이어지는 게 여러 가지 가설은 있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쪽이 붓다 보면은 이제 밖으로 림프관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림프액이 새 나올 수 있어요. 새 나오면 그때 새 나온 데랑 새 나오지 않는 데랑 급격하게 신호가 안 맞아서 그때 막 회전성 어지럼증이 생기고 생겼다가 부으면은 저절로 붓기가 빠지면서 그러니까는 새 나온 것 자체가 치료가 되는 거죠. 30분 한 시간 있으면은 붓기 쭉 빠지면서 증상 좋아지고.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새 나오지 않아도 급격히 좀 압력이 붙는 거 또는 급격히 압력이 가라앉는 것만으로도 신경세포가 활성화돼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병력을 과거 병력부터 종합하면 이분이 청력 증상이 먼저 생기다가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몇 차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청력 검사에서 저음부 쪽으로 청력이 떨어진 게 확인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니에르 병의 진단 기준이 2번 이상의 강한 그 뭐 몇 시간에서 길게는 뭐 12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현음 발작, 그 다음에 확인된 저음부 난청,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변동하는 이명하고 뭐 먹먹함 이런 게 이제 있으면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쪽이 막 부으면서 증상 나오다가 이쪽에서 확 새면서 전체적으로 장르이 좋아지고 그러고서는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이 문제가 이게 자꾸 이런 게 반복돼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진단을 이제 내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전정기관하고 청각기관에서 림프 순환 장애가 어디로 강하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메니에르병 구분할 때 청각 쪽만 주구장창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달팽이관 메니에르, 그 다음에 이쪽만 주구장창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청각 증상 아예 없이. 그러면은 이제 전정 메니에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내일 이 사람의 과거 병력으로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아마 이게 림프액이 확 새면서 어지러운 발작이, 현음 발작이 생기겠다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는 붓다가 새서 그런 거니까 이제 붓기를 빼주면 되겠죠. 붓기를 빼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 그 메니에르 약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제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이뇨제, 몸 안에 물을 쫙 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붓기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로 이뇨제를 쓰는데, 이뇨제가 실제로 써보면은 효과는 좀 그닥 있고 부작용이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좋지 않은데 부작용만 많은 약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저는 이뇨제는 아예 안 쓰고요. 제일 선호하는 약이 이제 베타이스틴인데, 이 베타이스틴이라는 이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항히스타민제긴 한데,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이제 많이 하시는 감기약, 비염약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히스타민이 붙는 수용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히스타민 수용체 중에 이제 그 3번 수용체, H3 수용체를 막아주는, 이 막아주면은 오히려 이제 히스타민이 조금 더 나오면서 그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뇌 쪽에 혈류가 개선되고 그래서 림프액이 조금 더 잘 배출된다. 그래서 수종이 감소한다. 붓기가 빠진다.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용량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6mm짜리도 있고 16mm, 24mm 이렇게 뭐 몇 개 있는데, 용량을 좀 높게 쓸수록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용량을 높게 쓸수록 조금 더 효과가 더 좋다. 근데 그게 아주 확정적으로, 왜 제가 아까 이뇨제 얘기도 누구는 쓰고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베타이스틴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쓰는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고용량 이 환자한테 제가 120ml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용량 쓰는 건데 이게 모든 의학이 이런 환자들 다 모아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뭐가 더 좋은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하기가 되게 뭐 일단 약 자체가 오래된 약이고 임상시험 하려면은 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신약 가지고 이제 스폰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약이라 이게 이제 임상시험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 경험적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어쨌든 베타이스틴 고용량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다행히 베타이스틴이 뭐 아주 큰 부작용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알수는 좀 많은데 쓰면은 그냥 저용량 쓸 때나 이뇨제를 쓸 때보다는 효과는 확실히 이제 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다행히 이게 처음 검사한 거고 이게 이제 4일 있다 검사한 건데 다행히 원래는 어지럼 발작으로 갔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과거 병력인데 다행히 그렇게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가 오른쪽에서 지금 이명도 생기고 먹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른쪽 귀에 문제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첫날에 왔을 때 치료 전에 이 이명의 어떤 그 양상을 보면은 강도도 아까 이제 6점대까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진의 방향이 다 오른쪽이었거든요. 원래 메니에르 병이 급성기 때 한참 부을 때는 이제 그 병변 쪽으로 좀 안진이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회복기로 넘어가면 안진이 쭉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오른쪽으로 나오던 게 지금 이게 왼쪽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봅니다. 뭔가 내 림프의 순환장애가 많이 좀 해결됐구나 이렇게 보는 지표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거는 이제 청각 증상하고 그 다음에 청력의 변화가 좋아졌는지인데 이명이 싹 다 좋아졌고 먹먹한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청력이 지금 처음에 검사했을 때 한 55dB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치료 4일밖에 안 했는데 거의 35dB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요 뒤에 이제 완전히 좋아진 것까지는 안 봤는데 그렇게 됐을 거예요. 증상이 다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력이 또 좋아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 같은 경우에 이 메니에르가 그냥 방치되고 하면은 이제 저음성 이명에서 이게 이제 고음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치료가 안 되거든요. 특히 치료 기간이 이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이제 저는 강조드리는 게 이명이 생기면 특히 저음성이 새로 생겼다면 증상이 이제 골든타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이 메니에르 병에 가까운 증상이라면 그걸 적절히 치료받으면 이명도 이제 잘 컨트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